자, 이스타 스카우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풀에 새롭게 중원에 들어온 이 선수는 경력이 꽤 많은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 엔도 와타루. 네. 이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미 빅리그에서 제법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스카우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리버풀 팬들과 그리고 리버풀 외 팬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이미 히든풋볼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은 리버풀 팬들은 그래도 일단 득전력감을 데려온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아무도 안 데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단 이전에 이 이적 시장의 플랜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가 많은 편. 또 리버풀 외 팬들은 아무래도 원래 항상 그 팀들 외 팬들은 뭔가 약간 놀릴거리가 놀릴감이 있으면 더 잡아먹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리버풀 팬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이 선수는 이미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선수기도 하고 맞아요. 기성용 선수가 이 히든 초대석에 와서 굉장히 호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피해로 넘어왔고 또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타 스카우팅에서 한번 다뤄보자. 네. 네. 한 3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30살짜리 선수를 데리고 네. 왔으니까 93년생이니까 해리 케인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미래도 없고 그렇지. 미래지향적인 한 2, 3년? 그렇죠. 길게 3, 4년?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슈투트가르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지만 과연 리버풀이라는 이런 큰 팀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대감 이렇게 막 주다가 갑자기 뭔가 야 오늘 진짜 저녁 맛있게 좀 대접받겠지? 뭐 잔치집에 갔는데 뭐 고기도 있고 바베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잡채도 있고 뭐 이렇게 반찬 많겠지라고 하다가 생각보다 좀 조촐해. 갑자기 그냥 국수 하나 딱 땡 주는 느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좀 실망감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사실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이제 국수를 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 국수가 엄청 맛있어. 먹었는데 막 애매한 반찬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맛있는 거 일품이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자는 거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볼게요. 엔도 와타루입니다. 93년생. 30살입니다. 30살. 키는 176. 네.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 데뷔 이후에 유럽은 이제 시드트라이던 거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제 이적을 했고 역시나 일본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무난합니다. 무난하다. 네. 그 얘기는 장점으로 무난하다는 것은 엄청 그 심각한 단점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가 무난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플레이를 봤을 때. 그래서 영상을 더욱더 오랫동안 볼 수밖에 없었고. 네. 사실 딴 선수보다 형이 되게 오래 봤어요. 오래 봤어요. 네.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점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이 선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영상을 더 많이 봤는데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담백하게 패스하고 담백하게 수비합니다. 경고도 수비형 미들로서 지난 시즌 3개를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은 기록이 한 시즌에 5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생긴 리스크는 좀 덜하다는 거죠.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수비형 미들의 옐로카드 숫자 카이세도가 10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3장 내지는 5장. 그럼 그거보다 이제 좀 적은 거니까. 많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울 개수도 37개. 네. 25입니다. 그러니까 파울 개수도 이제 많지 분데스리가에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팀 내에서 그렇게 되게 수비형 미들이지만 거친 플레이를 한다라고 볼 수 없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의 이 파울을 얘기하면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파울하는 위치가 위험한 위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본인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한다거나 이래서 이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게 아니라 좀 위쪽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비보다는 좀 먼 곳에서 이 파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이나 중앙선 부근에서 상대의 역습을 애초부터 끊어내는 파울,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파울을 하는 그런 어떤 파울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경기장 전체를 봤을 때 난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선 파울해도 된다. 라는 판단이 좋은 거죠.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프리미어리그급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쓸데없는 지역에서 파울을 하면서 팀에게 해를 끼치는 성향은 아닙니다. 네, 수비형 미드로서. 그러면 그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괜찮은 덕목이죠. 네, 괜찮은 네. 덕목이죠. 또 특이한 어떤 그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좀 숫자로 네. 말씀드리는 기록인데 독일에서 뛰는 동안 219번의 공중전에서 90분당 3.7회의 공중 경합을 했었고 네. 2.2회를 승리했습니다. 공중볼 경합이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죠. 그 키가 사실 큰 키는 아닌데 네. 경합이 나쁘지 않은데? 이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는 미드필더는 없습니다. 아 그래? 네. 오 그러면 이 키에 이 공중볼 경합이 괜찮다는 건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그럴 거로 수도 봐야 될 있죠. 텐데. 네. 그래서 리버풀의 다른 선수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파비뉴는 2.7회 중 1.5회 그리고 핸더슨은 1.0회 중 0.6회 밀러는 3.0회 중 1.6회 이게 리그는 다르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네. 원래 기존에 있었던 리버풀의 미드필더진보다 공중볼 경합은 오히려 좋네요. 그렇죠. 그런 오.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와타르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얼마나 좀 성실하게 좀 경합을 해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장점은 체력입니다. 체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총 356km를 뛰면서 활동량 7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상위권이지. 그렇죠. 네. 1위가 393km. 쾰른의 스키리 예. 선수인데 이거에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어떤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끈질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체력이 좋기 때문에 공격할 때도 뒤쪽에서 물러나기보다는 좀 아크서클 부분 쪽으로 많이 좀 공격 가담을 하는 모습이에요. 했다가. 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뭔가 대기하기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공격 시에 팀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은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이 선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술 수행도나 성실성이 확실히 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건강함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라는 선수를 리버풀이 보유하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심하죠. 그런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그거는 없다. 네, 새 시즌 연속 33경기 선발 출장. 네. 새 시즌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이 이걸 보면서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34경기인데 이건 무조건 다 출장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왜 33경기지? 꼭 한 경기씩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33경기씩이야. 그래서 찾아봤는데 20-21 시즌은 옐로 카드가 5장을 받고 그 다음 경기 못 나왔어요. 아 그럼 경고 누적으로 하나 이제 빠진 거구나. 그 외 시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한 경기씩 빼줬나 보지 뭐. 네. 그러니까 별다른 특이점 때문에 한 경기가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오케이. 근데 이 기록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동안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철강왕 스타일이야. 철강왕 스타일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 어떤 그 스쿼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슈팅 능력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5골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괜찮네. 스탯은. 네. 그러니까 오른발 위주로 쓰는데요. 왼발도 곧잘 쓰고 왼발이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기본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지 않다. 네, 화려하진 않는데 나름의 이제 상위권 선수가 갖춰야 되는 기본기 정도는 장착하고 있다. 이 기성용 선수가 그때 이제 작전판을 이용해서 얘기했을 때 엔도가 가장 잘하는 것이 후방 라인에서 빌드업 했을 때 공을 잡고 정말 잘 돌아서더라. 그러니까 빌드업의 줄기 스타트 부분을 무난하게 잘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형이 지금까지 해온 이 이야기를 종합해봐도 성실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하나 이렇게 찌그러진 데 없이 무난히 본인 역할을 좀 수행하는 느낌.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 앞쪽에 공간이나 볼을 받는 선수가 있으면 빠르게 킥을 시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볼을 잡았을 때 빨리 방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답함은 없는 선수예요. 가끔 왜 뒤에서 후방 미드필더 중에 볼 좀 찬다는 선수들이
슥슥 하고 패스 좋은데 뿌리려다가 압박 왁 받은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 그리고 쓸데없이 볼을 좀 막 너무 그리고- 끌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보고 저기 보다가 템포 좀 놓치고. 그럼 형이 이제 맨날 하는 얘기, 야 그냥 땅! 땅! 막 이런단 그런 말이야.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선수에게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그러니까 같고.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방출을 네. 한다. 그러니까 빠르게 앞쪽으로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는 클럽의 성향상 이 선수의 스타일은 좀 많이 부합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영상을 봤을 때의 오케이. 느낌이에요. 네. 이게 킥의 구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궤적? 약간 그런 부분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럼 느낌이 그냥 붕 그렇죠. 가는 타입이구나. 네. 그러니까 멋있게 쫙 하고 이런 그런 습관은 스타일은 아니고. 자, 일반적으로 채공 시간이 긴 킥을 하고 어. 완전한 역습 시 공간으로 킥을 하는 거. 그러면은 루이스 디아즈나 루이스 디아즈. 살라가 그런 볼을 좀 잡으러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뭔가 근데 그럼 대비가 좀 되잖아. 수비 입장에서. 아예 공간이면 상관이 없겠지. 그럼 속도 싸움을 해주는 그렇지. 거. 근데 뭔가 정확하게 선수에게 주려면 좌우로 뿌려주는 어떤 킥을 했을 때 낮고 빠르게 쭉 가는 거. 뭐 킥도 뭔가 좀 회전을 많이 가미하면서 예. 빠르게 뭐 떨어뜨려 준다든가 뭐 그런 식의 킥은 별로 없기 그런 때문에 쪽은 별로 없다. 수비수가 붙을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옆에 아놀드가 있잖아. 음. 그러면 뭐 이 친구한테 그런 그 패스까지 다 기대하진 않아도 그렇죠. 되잖아요. 아놀드하고 이 와타루의 킥의 궤적과 속도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스타일이 다르다. 완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점 내지는 어떤 스타일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 어디 되게 떨어지는 데 없이 꽤 나쁘지 않은 미드필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순간적인 스피드가 빨라 보이지 않았어요. 속도는 빨라 보이지 않는다. 느리다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그 정도다. 순간적인 속도는 조금 아쉽다. 순발력. 순발력이 있어서 앞선에서 만약에 압박을 벗어나서 속도를 살리고는 공격진을 네. 수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막 빠른 공격수로 왁 왔을 때의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제 1차적으로 백포라인을 수비 라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속도가 좀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 노스웨스트 더비 하는데 래시포드가 공을 잡고 팡 튀었어.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시로. 네. 왜냐하면 이제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따라가면서 45도 각도에서 볼을 빼낸다거나 뭔가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으면서 견제를 해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거의 다 파울을 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중요하죠. 그러다 또 그런 역습 상황에서 파울하게 되면 옐로우 카드 누적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와타루가 이제 후방에서 볼을 전달해주고 그 선수가 턴을 잘한다라는 그 느낌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못한다까지는 아닌데 그 몇 경기 또 몇 장면 봤을 때는 능숙하게 하는구나 그런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다 보면 테크닉과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과 테크닉이 대단히 좋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까지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그 얘기하는데 그건 어때요? 호이비엘의 느낌인가요? 호이비에르보다 덜 거칩니다. 덜 거칠다. 호이비엘은 약간 좀 터프할 때가 있죠. 좀 터프한 느낌이 있어요. 호이비에르보다는 덜 거친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약간의 유사성은 있다. 네, 그런 느낌. 호이비에르가 참 비교가 잘 되겠네요. 약간 좀 유사한 느낌으로 볼 수 있지만 뒤쪽에서 나름의 슈팅 능력도 있고 덜 거칠고 박스 안쪽에서 공격 가담하고 좀 하죠. 네, 그래서 호이비에르도 유사하게 골 많이 넣잖아요. 네, 공격을 기록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고 총평을 한번 해보면 가격대에 적당한 선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격대에 적당하다. 네, 그리고 적은 수지만 센터백 경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경험이 많다는 장점. 경험은 무지하게 많죠. 경험 많죠. 아시아권에 있다가 또 유럽에 있다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주장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활동량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을 다루는 능력에서 어떤 킥, 패스, 드리블 대단히 특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특출하진 않다. 네. 그냥 안정적이다. 네,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게 특출하다면 특출할 수 그렇지. 있어요. 네. 안정감을 말한다면 그게 특출난 거고. 담백하다면 그게 특출할 수가 있어요. 네.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너무 특출난 게 없어서 분데스리가를 오랫동안 중계한 환희에게까지도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환희가 이랬습니다. 반에서 성실한 우등생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 성실한 우등생. 그럼 괜찮은 거잖아. 그렇죠. 네.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다.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인데 여러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설사 경기에 많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필이야. 딱 네. 봐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성실하게 튀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바이세티즈가 갑자기 훅 성장해서 선발로 빵 나오면서 얼마 못 나와. 그래도 무난하게 네. 또 중요한 대회 말고 뭐 컵 대회에서도 좀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선수. 그렇습니다. 저는 그 라비아를 혹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선수가 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또 성장을 해야 된다. 또 안 좋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년, 2년만 쓰기에는 와타루를 쓰겠습니다. 아, 단기로 쓰는 거는 오히려 라비아보다 엔도가 나을 수도 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이제 라비아는 사실 미래지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첼시가 지금 아주 좋은 미드필더진을 구성했을 때 길게 보고 키우면 되는 건데 리버풀이 직전감이 필요하다면 엔도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1, 2년을 쓸 때는 와타루를 쓰는 게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와타루가 제가 봤을 때 중하위권 팀들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기 전까지 네. 아니면은 그 바이세티치라는 선수가 좀 성장하기 전까지 뭔가 교두보가 필요하다면 네. 가격도 안 비싸기 때문에 안 비싸죠. 그리고 분명히 아시아 선수지만 주장까지 달았었고 그치. 슈투트가르트에서 네. 그다음에 경험도 많고 주위 동료들에게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영입은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봐요. 다만 그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얘기가 나왔던 선수가 전도 유망한 라비아 아니면 지금 당장 PL에서도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카이세도랑 연결이 되다가 나이가 좀 그러면 있는 허전하지. 그리고 싼 이런 선수가 띡 오니까 라고 할 수 있으나 상황상 나쁘지 않은 영입이다. 가격 대비도 괜찮다. 네. 그리고 미래를 맡길 만한 미드필더가 있고 지금 보기에는 추가 더 영입이 있을 것 같아요. 미드필더. 그럼 뭐 더 괜찮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한 선수 아닙니다. 이상한 선수일 리가 없지. 아, 그 한 1부 리그에서 33경기를 3시즌 연속 뛰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